안녕하세요. 산재마스터TV 산재전문 박기범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처음에 불인정되면 이후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공단의 원처분을 번복하여 인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접수하여 결정되는 원처분 시에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비록 공단의 처음 결정에서 유족보상이 불인정되었다고 해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단계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단의 원처분 단계에서는 불인정되었지만 이후 이의제기 단계에서 제가 수임하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재심사청구를 통해 산재로 인정받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인은 여러 기업의 각종 IT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약 6년 이상 프로젝트 총괄팀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119에 의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약 3일 후 사망하였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유족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불인정되었습니다. 업무 시간이 상당했고 실제로 회사 업무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알고 있던 유족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이 사건은 제가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후 먼저 공단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인정된 처분 내용 전체와 신청 자료 일체를 확보하였고 저는 이 사건을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왜 불인정되었을까? 공단의 조사 결과는 타당한가? 조사가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가? 혹시 미진한 조사에 기초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되고 이로 인해서 불인정된 것은 아닌가 등 세밀한 부분과 전체적인 부분을 함께 조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저는 업무 시간에 대한 입증의 강도가 미약해서 실제로는 상당한 만큼 수행되었던 업무 시간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패인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처분 당시 공단에 제출된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7시간에 달하였고 이러한 시간은 고인이 근무 당시 지출한 법인카드의 사용 기록, 야근 후 늦은 귀가 시에 이용한 택시요금 결제 내역 등으로 산정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러한 근거 자료에 의한 업무 시간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발병 전 12주간의 일주 평균 업무 시간 등을 실제와 달리 40시간 이하로 간주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인께서 사망하기 전에 업무 수행 시 겪었던 여러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서 산재로 승인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후 저는 제 상황과 근로 내역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유족과 가족들을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세한 당시의 상황과 근무 내역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이루어지는 문답이기에 답변의 내용을 귀담아 듣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집중력을 잃어 자칫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하며 중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많은 추가적인 조사와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인의 업무 시간을 더욱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원처분 단계에서 법인카드 사용 기록과 야근 후 퇴근할 때 이용한 택시의 카드 결제 기록 등이 제출되었으나 전혀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민이 커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하였고 더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면 반드시 그 숨겨진 진실과 마주할 수 있다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답을 찾았습니다. 회사 관계자와 프로젝트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탐문하며 고인의 근무 상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계속 확보해 나갔고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회사의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했던 회사를 수소문하여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고인의 사내 시스템 접속 기록과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미 다른 회사로 이직한 당시 프로젝트 수행 고객사의 책임자까지 찾아 나섰고 결국 만나게 되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고인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제3자적 시선에서 담담히 진술한 내용을 확보하였고 재심사위원회 심의 시에도 고인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고인의 사건은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초 불인정된 사건이었기에
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여정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아내와 아직 한참 아빠가 필요한 어린 자녀에게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빈자리로 인한 아픔이 있었기에 공단의 불인정 처분의 취소와 산재 인정이라는 결과는 매우 다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대리했던 저 역시 비록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던 진실을 캐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무던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산재로 인정한다는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를 받으며 유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기에 너무나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단의 불인정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제가 수임하여 재심사 청구를 통해 산재 인정을 받았던 실제 과로사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을 찾고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